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2020년도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목넷에서 여러분 필기 그리고 실기 합격 때까지 함께할 강희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산업기사 여러분, 자, 필기 오리엔테이션 여러분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처음으로 찍어봅니다. 자,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 별도로 분리돼서 2020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즉, 자,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해당 오리엔테이션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산업기사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본 강의 바로 직전에 그렇죠? 여러분이 수강하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따야지라고 결심 이미 하신 겁니다. 왜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이렇게 필요한데 라고 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따시려고 다짐하셨기 때문에 그 합격 다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시간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우리가 필기 실기 일정 긴데 그때까지 이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지 또는 인강 처음인데 이렇게 수강을 하면 될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필기도 실기도 2020년 올해 결심하셨으니까 올해 꼭 한 방에 합격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정보처리 산업기사 계정 X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냐? 2020년, 2021년, 2년까지 시험 계정 없으니 산업기사 목적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꼭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는 필기도 개정하고 실기도 개정 2020년부터 합니다. 자, 우리 산업기사는 2023년부터 개정이 될 계획이지만 자, 2022년 12월 31일 즉 3회 시험까지 개정 없습니다. 필기, 실기 모두. 시험범위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도전하셨다가 시험장 못 가신 분들 그 시험 그대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뭐 기사, 산업기사든 필기, 사지선다형 시험의 방법, 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여러분이 보실 2차 시험 실기는 주관식 필답형, 단답형. 그죠? 필답형인데 단답형 내가 서술 약술형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손으로 적고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선택형과 구별해서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행이 유지한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현행이 2020년 우리 시험 1회부터 시험을 시작을 해서 2022년도까지 그죠? 변경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QNET. 자, 시행처죠. 자, QNET www.q-net.or.kr에 가시면 출제 기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직무 분야에 따른 자, 우리의 필기 시험 적용 기간, 그러니까 문서의 첫 장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변경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기도 마찬가지로 뭐 해당 시험 과목명 동일한 것도 중요하고 이 시험 언제까지 22년도까지 변경 없다. 즉 올해 시험 여러분 준비하시던 거 쭉 계속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산업기사 합격 전략 짜볼 건데요.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을 계속 지원해드려야죠. 합격 응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나 합격하기로 했으니까 해내야지 라고 다짐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기호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시험 소개 그래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그리고 수강하시는데 어려움 있을까봐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걸로 O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시험 소개와 관련해서는요. 시험 언제 보지? 자, 상시 시험 없습니다. 1년에 딱 3번 기회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일정 확인 하셔야 필기, 실기 때 자격이 기반이 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는 개인 일정,
여러분 학교도 다니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개인 일정 있는데 그 스케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예, 특히나 인강 수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일정, 계획표만 잘 짜시고 실행에 옮기시면 합격입니다. 자, 시험 접수나 응시 자격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큐넷 시험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자, 도움, 뭐 게시판, 두목넷, 콜센터 또는 큐넷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 확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뭐 관련해서 시험 시간 정보, 뭐 학습 시간, 그죠? 그 정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하죠. 합격일 정하기. 자, 필기 합격일 정해볼까요? 자, 필기 합격일이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보통은 필기 합격 발표일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자, 필기 시험일을 합격일로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공단에서 보통 공단 큐넷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시험을 시행하는 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에요. 자, 시험과 관련된 자격과 관련해선 큐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죠. 자, 정보 처리 던 다른 기사등 간에 기사 산업기사와 관련해서는 1년에 4번 시험이 있어요. 산업기사 기사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보 처리 종목은 4회 다 시험 안 봅니다. 정기 1회, 2회, 3회만 봅니다. 정기 1회, 2회, 3회만 봅니다. 여러분 4회 계획하고 계시면 연말에 봐야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의 기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한 해에 그냥 한 번에 필기실기 끝내셔야 가장 좋습니다. 시험은 일요일, 토요일 너무나 당연하게 일요일날 본다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필기 시험일을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날이 합격일이에요. 필기 합격일. 자, 필기 합격하고 실기까지 합격해야 자격증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6월달 돼야 자격증 나오는 거예요. 일해보시는 분들. 자, 9월 돼야 나오고요. 11월 돼야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졸업사정과 관련해서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 매우 민감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필기시험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 필기만 합격한다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되시는 거 아닙니다. 자, 필기시험 때부터 실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필기 합격일은 여러분 당일날 큐넷도 그렇고 저희 사이트에서도 답안, 가답안이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지 드리니까요. 그래서 3월 22일 시험 오후에 보고 오시면 자, 확인하실 수 있으면 이날부터 나 실기 공부해야지 라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3월 22일 시험이 늦어졌어요. 자, 보통은 3월 첫 주 일요일 날 봅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 산업 기사가 시험 범위가 변경이 되면서 관련해서 시험이 한 2주 정도 늦어졌어요. 자, 영양으로 2회까지도 조금 늦어졌고요. 3회 시험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름에. 자, 요일만 좀 확인하셔야 돼요. 1토1이 아니고 1토토입니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시험 접수 언제부터 하느냐? 자, 필기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하시고요. 2월 25일부터 8일. 길지 않죠? 길지 않게 접수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2회도 3회도 그렇게 긴 접수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기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필기 합격 예정자 발표 일이 있고 자, 실기 접수 일 하셔서 자, 준비하시는 겁니다. 시험은 실기 시험일은 필답형 실기이기 때문에 하루만 보는 겁니다. 혹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시험을 응시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간이 아니고 자, 기간 중 첫 번째 일요일, 토요일로 정해져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일 정하시고 자, 관련해서 필기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시니 저 실기는 아니지만 필기는 인터넷, 우리 필기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필기와 관련해서는 큐넷을 통해서 www.q-net.or.kr 가셔서 시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중간 접수 단계에서 자격 확인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이 나는 산업기사 볼 자격이 됩니다 라고 해서 제출하셔야 될 또는 확인하셔야 될 서류들 꼭 확인하시고, 그죠? 자, 필기시험 가셔서 합격하시고, 그쵸? 합격 발표일에 확인하시고, 실기 접수하시고, 중요한 건 필기 시험일 때부터 나 실기 공부해야지 라고 염두하시고 계획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필기 준비하시면, 그쵸? 네, 넉넉하게 그래도 공부 학습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실기는 필기 이후에 여러분이 좀 급하게 준비를 하셔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필기 시험부터 실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산업기사 합격하기 위한 긴 기간을 여러분이 잘 견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격 서류 해서 자격이 확인돼야 여러분 접수하셔서 합격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사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다양해요. 그렇죠? 네,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유사직종과 관련해서는 모든 직무에 대해서 열어놓은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력적으로 확인 받으시면 경력이나 기타 응시 또는 외국학교 학력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큐넬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과, 모든 대학, 그리고 모든 직무 분야, 당연히 학점 취득, 학점 은행제에 의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전공 아니어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 자, 산업기사 4년제 대학생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번에는 시험이 개편이 되면서 산업기사와 기사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고 기사를 취득할까라고 하시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기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사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 기능사 실기 개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랑 기사랑 기능사랑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끈이 지금 놓쳐졌어요. 그렇죠? 자, 기능사 실기 개편 있습니다. 산업기사만 필기실기 개편 안 합니다. 기사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산업기사 목표하신 거에 대해서는 딱 올해 끝나야지 해서 산업기사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자격도 많은데요. 제가 그냥 간결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에 준하시면 됩니다. 자, 2년제 또는 3년제 학력 응시를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워요. 개개인이 너무 다르니까.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자, 2년제 다니시는 분들, 3년제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 2학년 1학기면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즉 2년제 학생인데 이번 겨울에 준비해야지 해서 공부하셔서 자, 2학년 1학기 3월 첫 시험 응시 가능하십니다. 자, 3년제 다니시는 분들은 2학년 때 못 보세요.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졸업학년 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열어놨어요. 자, 그래서 2년제, 3년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런 안내를 좀 드리고요. 당연히 IT 경력 있으신 분들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럼 일단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과목명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목 별도로 구별돼서 시험지에 10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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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 해서 과목 5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을 응시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 개론 이렇게 5과목입니다. 자, 한 과목당 20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100문제를 여러분 2시간 50분 동안 보고 나오시면 되는데, 자, 합격 점수는 중요한 건 평균이에요. 5과목 합산해서 총점을 나누기 5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필기 합격. 자, 필기에 대해서는 과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만, 실기는 없어요. 필기는 과락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건 개개인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과목을 조금 어려워하시고요. 그렇죠? 네, 5과목을 좀 어려워하세요.
개인차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해서 자, 조 과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과락 좀 조심하시고 반드시 8문제 이상은 맞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100점, 100점, 100점에서 골라서 내가 평균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시험 시간 30분 전에 가능하면 입시를 하십시오. 가서 금방 퇴실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하셨던 그 학습에 대해서 아, 내가 득점 열심히 하고 와야지, 기분 좋게 학교 가야지, 합격하고 와야지 라고 마음 정리할 시간, 여러분이 꼭 입시의 시간 지키셔서 시험장에 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는 사지 선다형이라 그래서 선택형 문제죠. 자, 기억니은이 아니고 1, 2, 3, 4로 해서 OMR 카드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뭐가 준비해야 돼요? 컴퓨터용 사인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5과목 각 20문제이고요. 총 100문항이고요. 자, 시험 시간은 오후입니다. 오후이고, 자, 기사 혹시라도 같이 보시는 분들은 기사와 산업기사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하실 수 있고 1시 반, 그죠? 정도에 시작하니까 그거 꼭 안내 받으시고, 자, 시험 시간은 산업기사 한 과목당 30분, 즉 2시간 30분입니다. 자, 꼭 주의하셔야 될 건 혹시라도, 자, 필기는 2시간 30분이에요. 자, 실기 2020년부터 바뀝니다. 2시간 30분이 아니고 2시간. 시간이 30분 줄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실기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과목당 30분이에요. 자, 그럼 언제 퇴실 가능하나요? 라고 하면 시험 전체의 반 됐을 때. 자, 그런데 요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면제 과목.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5과목 정보통신 과목에 대해서 면제 받으실 수 있으셔서 30분 차감되고 시험 풀지 않고 4과목만 보시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해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있으신 분들은 5과목 공부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필기와 관련해서 학습 가이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합격하고 어떻게 불합격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필기는 40점 과목가락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헷갈리시니까 상황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학습 전략, 합격 전략이죠 여러분. 기출문제만 보면 될까? 막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시간과 강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합격 점수는 5과목에 대한 평균 60점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누기 5라고 했죠.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의 정보통신 개론이 자, 각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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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0점. 자, 500점 나누기 5, 그렇죠? 해서 자, 각각의 과목별로 100점이에요. 그렇죠? 과목에 20문제니까 한 문제 따지면 한 문제에 몇 점일까요? 5점. 자, 얘기 드리는 이유는 과락이요, 과락. 자, 필기 과락 있죠? 자, 40점 넘어야 되는데, 즉 8문제 꼭 맞으셔야 된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평균 89점. 그렇죠? 평균 68점. 뭐 당연히 기분 좋게 여러분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면 좋죠. 그런데 상황에 좀 여의치 못하셔서 짧게 준비하시고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은 68점 좋습니다. 합격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평균이 60점보다 높으니까 합격하시겠죠. 60점 이상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문제당 5점이기 때문에 95점, 80점, 95점 뭐 이렇게 50점 맞아도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50점? 아, 2과목이 50점인데요. 전력해서 주력 과목을 만들으셔서 합격하시는 게 합격 전략이에요. 자, 1과목 조금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IT에 대해서 처음인데 해도 1과목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출문제가 풍부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기까지 연계된 과목이기 때문에 자, DB는 목표가 80점 이상입니다. 거진 한 문제나 두 문제 틀리시고 전공 비전공 상관없으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자, 1과목 학습에 공들이셔야 됩니다. 자, 주력 과목.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자, 반영 높은 과목이 3과목이에요. 뭐 계산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뭔가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의 설계와 관련된 과목이고, 여러분이 용어적으로도 IT 용어 아닌 일반 설계 분석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 3과목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자, 운영체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기출도 뻔하고 약간 계산하는 문제가 다른 과목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기출문제 충실하면 여러분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은 공을 들이시는 거고, 아, 학습량은 더 많은데 좀 어렵다, 학습 범위도 큰데 아, 이렇게 기출문제 몇 개만 봐도 될까라고 하는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와 정보통신 개론 과목입니다. 자, 이 과목 이름도 너무 딱딱하죠? 컴퓨터 구조, 논리 회로와 관련된 과목인데요. 자, 시험 범위가 워낙 넓고 넓은데 20문제로 다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소적인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도 우리 정보처리 필기와 관련해서는 기출문제가 40% 이상 항상 나와요. 그죠? 많게는 60% 이상까지도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래서 기출문제 기반으로 한 그 범위 내의 학습을 하고 가시면 전자계산기 구조 8문제 여러분 20문제 중에 반, 10문제 이상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퇴실하시기 전에 내가 확실하게 많은 게 8문제는 되는 거야 라고 세고 나오세요 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정보통신 개론도 통신 용어가 약어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여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건 개인차지 여자 남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약어가 많아서 좀 어렵다인데 정보통신 개론도 난이도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솔직히 각각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1과목, 3과목, 4과목을 생각을 하시고, 2과목, 5과목은 좀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공부를 좀 하셔서 학습 기간을 길게 잡으신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합격의 2개. 그죠? 네, 예를 드렸고, 자, 불합격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평균 89점인데 떨어졌어요. 평균 50점? 당연히 떨어졌지요. 그쵸? 예. 아니, 이거는 60점보다 높은데 왜 떨어졌을까가 과락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열심히 했어요. 100점. 어휴, 100점도 있네. 다 고득점이죠? 그런데, 아, 2과목 35점. 이게 과락입니다. 40점을 넘지 못하는 한 과목 때문에 평균은 높지만 불합격입니다. 당연히 고르게 점수를 득점하지 못해도 불합격이죠.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래서 8문제 꼭 내가 맞아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 정도 틀리더라도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반 맞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고, 이런 얘기는 과목 시작 때 각 과목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출 당연히 보셔야죠. 그런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과락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핵심 이론은 자, 일단 이해를 하시고 기본 용어를 어떻게 해요? 암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솔직히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기반의 암기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잘 안 돼요. 약어를 가지고 외우시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5과목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기본 핵심 이론 강의가 각 강좌당 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플레이 시간을 빠르게 하시더라도 서머리 한번 내가 훑겠다라는 생각을 가시고 부담 없이 듣고 기출문제 보시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만 보셔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두고 시험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론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기출문제. 자, 여러분 제발 2000년 기출문제 보지 마십시오. 자, 인터넷도 그렇고 뭐 강의 사이트에 워낙 기출문제가 풍부하긴 하지만 최근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기출문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출이라고 그러죠. 자주 출제되어서 이 과목의 전반적인 학습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정보처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어서 바로 직전회 기출문제 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되십니다. 득점 상황에선. 그래서 최근 3년치 보시지 1999년도 기출 그때 나왔던 문제예요 라고 보시는 건 좀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을 목표로 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왜냐 너무 넓은 범위를 20문제 내에서 평가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냐면 강의실 보시면 OT 강의실 하단으로 보시면 핵심 이론학습 과목별 교재에 맞춰서 강의가 있죠.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이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론 수업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밑에 보면은 핵심 기출문제 있는데 이거 확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론 수업한 게 이 정도로 나오는 거야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앞에서 나오는 자출 정도가 돼요. 이 정도 문제 유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응했다. 그죠? 산업기사니까 길게 보기가 지문이 많은 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능사보다 단답형 보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 그죠? 최신 회차 문제 보시는데 최근 3년치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2년치 이상은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거꾸로 보시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시면서 3회 2회 1회 보시고,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은 조금 더 많이 보시면 돼요. 많이. 그죠? 이렇게 해서 수강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죠? 이론 듣고 확인 학습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런데 조금 스피드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전공생 또는 시험 직전에 좀 집중하셔서 시간을 확보를 못 하신 분들은 이론 학습하시고 건너뛰고 기출문제 보세요. 그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들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시험 준비 기간이 기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됩니다. 과락 대비용이죠. 과락 대비용. 이론 학습하시고 기출문제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강의실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던 어떤 해당 과목의 영역이 있겠죠. 이론 들으시면 이론 강의와 해당 이론 강의의 섹션에 핵심 기출문제 같이 있어요. 그냥 쭉 수강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런데 기출문제가 촬영을 해서 매 회차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역으로 붙어요. 그래서 수강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 섹션 부분 가셔서는 거꾸로 최근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3회 보실지 2회 보실지 모르시죠? 1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반복해서 수강하시는 거 권해드려요. 너무 이거 내가 전공생처럼 꼼꼼히 공부를 해야 성의 있는 공부 당연히 전 너무 좋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기간을 두고 자격에 합격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최신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 이론 듣고 나중에 최신 기출 문제 몰아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최근 기출 보고, 그죠? 운영체제 들었을 땐 운영체제 기출 보고 하셔야 효율적인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몰아서 보지 그닥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전공생이신 분들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여러분 합격 어떻게 하시냐고요?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필기니까 자신있게 얘기 드립니다. 수강이 처음에는 이게 진짜 공부가 될까? 이지만 완강이라고 목표 잡으시고 플레이 버튼 하시면 합격입니다. 우리 자격증은 자격증스럽게 합격하셔야 돼요. 당연히 저도 전공인이고 시험의 개편이 이 기출문제가 아니고 실전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면 너무 좋긴 하겠죠. 그쵸? 속상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걸 달성하시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삶의 경험이시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최신 분석 기출 강의 최신이에요. 자출이 아니고 강의 수강하시는 거 좋고요. 과목별 목표 점수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과목 전자계산기 구조 내가 100점 맞아야지 미련한 거죠. 효율적으로 나는 70점 정도 맞아야지, 60점 맞아야지, 과락만 넘겨야지 라는 걸로 주력 과목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주력 과목. 그죠? 본인의 학습과 관련해서 이 과목은 내가 좀 수월하고 이해가 잘 된다라는 과목 수강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풀지 마세요. 뭐 먼저 하시냐고요? 용어 익숙해지시고요. 정보 처리 시험에 대해서 보기 지문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답안을 정확하게 바르게 고르라는 식의 문제 적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하루 평균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땐 인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30분 수강하시는 것도 10분씩 수강하는 여러 인강의 종류가 많지만 우리는 조금 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좀 무리가 되시더라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주말에 몰아서 학습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실강보다 인강의 수강 시수가 조금 더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부담은 되시겠지만 개인차가 있고요. 자, 시험 한 달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공부해도 합격하는 시험? 개인차죠. 그죠? 그건 개인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결코 정보처리 시험, 그죠? 개편된 2017년 이후 시험은 한 달 공부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일주일 공부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정도의 가벼운 시험이 아닐 정도의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필기 합격이 아니고 나 실기 때까지 합격할 거야를 목표로 두시기 때문에 필기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억울한 일 아닙니다. 실기를 위해서 필기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 하려고 저 OT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실기 합격하려고 필기 공부하는 겁니다. 쭉 이어져야 되니까요. 자, 배속 조절하시면 20일 나와요. 그냥 계산해서 플레이 타임 더해서는 절대 20일 안 나오는데, 자, 제가 말을 좀 또박또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배속 조절 1.5배 하셔도 이해 가시는 분들은 배속 조절을 하시고, 기출문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 1년치 보고 나 혼자 해봐야지 하시면 되니까 정강이 다 수강하시는 게 아닐 만큼 부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자, 우리 두목넷, 그쵸? 두목넷에서 학습을 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질문 답변 게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 어려운 점, 그죠?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기세요. 그죠? 우리가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합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질문 답변에 개인에 대한 얘기 하시면 개인별로 문제점이 다르고 이해를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뭔가 놓치시는 게 있으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 OT 강의 하면 과목에 대한 좀 중점적인 거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고요. 질문 답변, 그죠? 학습 게시판 잘 이용을 하세요. 실기 때까지도.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시는 시험 바로 직전 회차까지 기출 확인하고 가세요. 만약에 내가 3회 시험 본다 그러면 2020년에 2회, 1회 꼭 보셔야 돼요. 필기도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강의 플랫폼 활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 강의는 이렇게 화면 설명 강의거나 해상도 떨어지는 전자칠판 강의가 아니고 일단 필기 강의와 관련해서는 칠판으로 일부러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강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칠판으로 보강 강의를 지원을 해드리고 코드 강의의 경우에는 화면으로 해드립니다. 복잡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양한 강의 플랫폼 활용을 해서 강의 제공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두목넷에서 여러분 지원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 다짐하는 OT 강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짧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때까지 합격하시고 저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OT 강의 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